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바둑을 둘 때 한 발 떨어진 거리에서 구경하던 훈수꾼이 묘수를 짚어낼 때가 종종 있죠. 구경꾼의 눈에 기막힌 수가 보이는 건 승패에 대한 부담 없이 한 발 떨어져서 바둑판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일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상담소의 문을 두드린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 건지 사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격리였고 남편은 직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고 동료들도 자꾸 부추겨 좀 급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얼마 뒤에 퇴사를 했고 연년생으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하는 주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과 다정하게 잘 놀아주고 번듯한 직장도 다니고 있어서 경찰에 신고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주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하루 걸러 집에서 큰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아이들이 제 편을 들기 시작하자 남편은 아이들에게까지 폭언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애들에게 손을 댈 것 같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변호사 도움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남편은 소송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행패를 부리더라고요. 그렇게 폐악을 일삼던 남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또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저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일을 겪은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황망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는 간혹 이런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네, 드물지만 있긴 하죠. 그러면 이혼 소송 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이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재판상 이혼 청구권은 부부의 일신 전속적 권리라고 해서 네. 이혼 소송 계속 중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이혼 소송은 종료가 되게 됩니다. 네. 만약 이혼 청구와 병합해서 재산분할 청구도 하셨다면 재산분할 청구 역시 종료가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 전제가 되는 이혼 소송이 종료가 되는 것이어서 재산분할 청구 역시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 소송 종료와 동시에 종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송 종료 선언이라고 하는 걸로 마무리되긴 하겠네요. 그러면 이혼을 청구한 사연자분에게 지금 막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상속권 인정될까요? 네, 이혼 소송 도중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이혼 소송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상대방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로서 상속 결격 사유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상속인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권이 아닌 상속자의 지위로서 다른 법정 상속인들과 상속 재산 분할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사연자분과 이제 다른 자녀 2명이 이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연자분과 미성년 자녀들이 같은 이해관계에 놓이는 게 아니어서 이제 법적으로 이해 상반행위라고 하는 게 문제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민법 921조는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신과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 행위를 하면은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 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 상반 행위라 함은 친권자를 위해서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인 자녀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이해 상반 행위라고 하더라도 내가 다 자녀들한테 더 유리하게 이렇게 조율을 해주지 않을까? 조율을 해주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이해 상반 행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네, 이해 상반 행위인지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우리 법원 같은 경우 행위 그 자체 외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과 같이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경우 공동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상 상속인 상호 간의 이해가 대립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 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특별 대리인 선임하는 절차는 어떨까요? 네, 청구권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이 될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엄마이신 사연자분이 될 거고요. 미성년자인 자녀 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특별 대리인 선임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상대방이 사망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고 또 학교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긴 합니다. 비슷한 일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상대방은 평소 사연자분께 폭언, 폭행을 하고 최근에는 자녀들에게도 폭언을 하였다고 하니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에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를 신청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 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에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에 가사소송법에 따라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 지정,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치가 있네요. 이혼 소송에서도 조치가 있고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또 조치가 있고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또 조치가 있으니까 참지 마시고 이제 법적 절차를 거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혼 소송 중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 종료 선언으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혼 소송 진행 중에 한쪽이 사망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은 상속권을 가지고요. 다른 법정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 분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사연자분은 미성년자 자녀와 공동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해 상반 행위가 돼서 자녀의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안내해 드렸고요.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남편이 자녀들의 학교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릴 때에는 경찰 신고나 접근금지 임시조치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안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정도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